안녕하세요. 오늘 문현의 12가사 전곡 발표해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앞서서 들으신 두 곡의 음악은 인간지사 제일 서러운 것이 독수공방이다 라는 얘기를 한 상사별곡이었고요. 그리고 봄을 노래한 춘면곡, 이렇게 두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노래를 한 문현가객, 그리고 김상준, 홍석복, 안정희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으실 12곡의 노래는 12가사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양반계층에서 불렀던 노래예요. 왕실에서 연주하는 음악을 정가라고, 정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상류사회 선비들이 부르는 노래를 정가, 바른 노래라고 하는 걸 붙여서 가곡도 있고 가사도 있고 시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가사라고 하는 것이 문학작품의 가사와 한자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12가사다라고 하는 걸 붙여서 꼭 12가사라고 합니다. 노래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41호로 지정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이제 국가무형유산으로 바뀌었죠. 12곡의 음악이 엄청 길어요. 엄청 깁니다. 지금 두 곡 들으셨는데 조금 몸이 뒤틀리지 않으신가요? 뭐 원래 그런 노래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예쁜 노랫말 그리고 좀 짧게, 그래서 12곡을 다 부르는 흔치 않은 무대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상류사회 노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혹시 태어났을 때 왕족이나 양반 계층으로 태어났으면 이해가 될 것이고, 만약에 아래 것으로 태어났으면은 몸이 뒤틀릴 것이고, 그러니까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된다. 내가 태어났으면 귀족으로 태어났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여행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여행 돌아다니다 왔는데 가다 보면 남의 집 왕궁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태어나게 된다면 기왕이면 귀족으로 태어나자.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12곡의 음악을 다 들어야 되니까 처음부터 조바심 치지 마시고 좀 긴 호흡으로 함께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소개가 없었군요. 저는 문현 선생과 30여 년을 한 집에서 산 그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사실 매번 이렇게 공연한다고 일을 벌리고 손님 초대하는데 손님이 안 올까봐 노심초사하고, 그리고 또 오늘 링게로 맞고 왔거든요. 수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며칠 전부터 감기가 들려갖고 한 3일 전부터는 노래 연습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 집 사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저도 가슴을 졸였습니다. 근데 아까 리허설을 하다 보니까 목이 트이더라고요. 원래 그 판소리 하는 사람도 한참 동안 단가를 불러야 목이 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춘명곡 할 때는 대금이 여창으로 반주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청이 안 맞아서 그런 거니까 연습 부족은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무대에 올라가다 보면 같은 악보를 놓고 하더라도 여자청인지 남자청인지에 따라서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긴 호흡으로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됐군요. 백구사와 처사가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구사는 나지마라라고 하는 갈매기를 소재로 해서 자연에 묻혀서 속세와 인연을 끊고 살겠다라는 선비의 마음을 담은 건데, 정조 때의 세도가였던 홍구경이 유배를 당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거기다 얹었다라고 하는 그런 썰도 있고요. 그리고 처사가라고 하는 거는 역시 비슷한 내용입니다. 세상 공명을 버리고 강산을 벗삼아서 초야에 묻혀 사는 처사로 유유자적한 관조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백구사라고 하는 거는 춤을 좀 붙여봤어요. 여러분 지루하실까봐 춤을 좀 붙여서 경임순 명인께서 춤을 출 텐데, 이분 또 대단하신 분입니다. 경희대에서 공부를 했고 한양대에서 박사를 받았고 지금은 문화재청 등등에서 문화재 심사를 주로 하시는 분이고, KBS 한국방송국 대하드라마에서 무용감독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의 춤과 백구사가 어떻게 어울릴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백구사와 처사가 이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문현, 경임순, 김상준, 홍석복, 큰 박수를 쳐주시면 연주자들이 나오겠습니다.
백구사와 처사가 이렇게 두 곡 들으셨습니다. 어때 들으실만 하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무대 굉장히 어려운 무대예요. 왜냐하면 이 객석에는 그냥 동네 아줌마 아저씨 같으신 분들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무형유산을 심사하는 문화재 전문위원들 계시고 그리고 또 예전엔 국가무형문화재라고 했죠. 가곡의 보유자, 가사의 보유자들도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문현 선생은 연습도 며칠 동안 목 때문에 못했는데 또 이렇게 심사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보유자분들 계시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특하네요.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사실 이것저것 심사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는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계세요. 서한범 선생님도 아마 객석 어디 계신 것 같은데 선생님 오셨어요? 아, 예, 저희 계시는 어머. 연세가 꽤 되셨을 텐데 아직도 청년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제가 여기서 쪼잘거리는 이런 내용들이 선생님이 쓰신 국악에 관련된 개론서에 나와 있는 것 달달 외워서 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참 많이 입은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심사 이런 거 많이 하시는 강신구 선생님도 오셨다라고 하고 저쪽 미국에서 또 오신 분도 계시다라고 해서 이 자리가 저도 사실은 말하는 직업으로 평생 살았거든요. 저도 살짝 떨리네요. 오래간만에 쓰기도 했고 저한테도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매번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객석이 안 차면 어떡하나 절 달달 볶고 그랬었고 안달복달 했는데 오늘 이렇게 와주시고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꼭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54라고 카톡 보내는 것도 너무 죄송스러운데 오늘 무대도 너무 좋고 그리고 또 반주를 하고 있는 김상준, 홍석복, 안정희 씨 그리고 경인순 선생님도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앞서서 제가 얘기를 하나 하려다가 깜빡 잊은 게 있는데요. 보통은 그냥 연주자들이 들어와서 앉아서 공연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김상준 대금 그리고 소금 아까 단소분 김상준 선생님께서 우리도 다스름으로 좀 시작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치음이라고 합니다. 음을 다스린다라는 뜻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다스름이 있어요. 가곡할 때도 다스름 있고 우조 다스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우리는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튜닝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다 다스름입니다. 그래서 대금 소리로 시작을 하니까 훨씬 부드럽죠. 네, 격조 있고 그리고 이게 무대가 또 굉장히 가깝잖아요.
연주하는 사람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연주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음악을 이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음악이 좀 길어요. 6곡을 쭉 이어가겠습니다. 2곡하고 잠시 물도 마시고 2곡하고 잠시 물도 마시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진짜 이거 되게 느린 음악이다. 요즘같이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게 왜 인기가 없는지 알겠다라고 하다가 조금 지나면 거기에 이렇게 편승해서 요즘같이 정신없는 세상에는 이렇게 느린 음악으로 나를 좀 달래야 되겠다라고 해서 마음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예전에 제가 영산해상 한바탕 들을 때도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 그러다가 중간쯤 지나면 그 음악에 제가 이렇게 힐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지까지 가게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들도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6곡의 음악은 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 황계사예요. 이거는 이별의 아픔을 얘기를 하는데 좀 상반되게 지화자 좋을시고라고 하는 후렴이 붙고 있고요. 그리고 죽지사라고 하는 것은 건곤이 불러월 장생하니라고 하는 걸로 시작한 것인데 조선 숙종 때 이재라고 하는 사람이 장원급제할 때 썼던 그 구절을 그대로 따와서 하는 음악이고요. 그리고 어부사라고 하는 음악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벼슬을 버리고 한가하게 강호에 묻혀 사는 선비의 삶을 어부에 빗댄 노래이고, 그리고 길군악이라고 하는 거는 길로 집으로 돌아가면서 부른 음악이라는 뜻으로 노요고 혹은 군악이라고 하는데, 노래를 갖다가 한 잔 마시고 귀가할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가사 음악을 할 때는 검은고 반주가 없습니다. 근데 문현 선생은 그동안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거든요. 시조 도시를 걷다라고 하는 시조를 이렇게 약간 현대 음악으로 만든 그런 것도 했었고, 슬로우 시티라고 하는 또 시조를 가지고 한 음반도 내고 그런 일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거기에다가 검은고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검은고는 물론 안정희 씨가 수성가락처럼 이렇게 붙인 것이어서 검은고가 들어가는 음악이라고 해서 좀 이상하지 않을까? 왜 검은고가 들어갈까? 라고 하지만 음악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산해상 상령산을 합주로도 할 수 있고 중주로도 할 수 있고 독주로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악기 편성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국 음악의 묘미이고 그리고 또 재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주가로 넘어갈 텐데, 이건 권주가는 술을 권하는 음악이죠. 그래서 김상준 씨만 오롯이 단소로 반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양가라고 하는 거는 후베이 성에 양양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대요. 명승 고적에 대한 이태백이 감상을 써놓은 것인데 술에 관련된 대표적인 음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6곡의 음악을 들으실 텐데 그냥 눈 감고 들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졸리면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요즘 힐링 음악들 다 그런 거죠. 언제 우리가 명인 음악을 들으면서 잠을 자보겠습니까? 코만 고시지 마세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연주자들을 큰 박수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조낭군 이별 차돈 절호
경이로 자주시고 쳐다보냐 인거이신보의 명기를 기려나도 자주시고 간곤이 월청차이호 선이 나
여자
불러 약산 들어제 놓으며
가길이요 몰 현산서 헌이 도착 정리 이라 버이라 음악하는 사람을 가깝게 살아보다 보니까 저는 판소리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걸 느꼈는데요. 운동선수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마라톤 하는 사람은 하루라도 쉬면 안 되잖아요. 그동안에 연습했던 게 도루묵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헬스하는 사람은 근육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저하고 문현 선생은 요즘 좀 한가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딜 여행 가서 뭐 3개월씩 여행을 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럼 이 여담이긴 한데 숙박비가 들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느 도시에 가면 빨리 어딜 나가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우직한 남자는 하루 일과가 있습니다. 뭐 1시간 연습해야 되고 뭐 1시간 뭐 해야 되고, 그거 일과가 끝나지 않으면 못 나간다. 게다가 늦잠까지 잡니다. 속 터지죠. 그런데 정말 고마운 것은 뭐냐 하면 너무 성실한 사람이에요. 정말 너무 성실해서 배울 점이 굉장히 많고, 오죽하면 공대를 나와서 화공학 산업페인트 연구소에 있다가 때려치고
장남입니다. 때려치고 국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국악 중에서도 가장 인기 없는 정가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평생 시조를 연구를 했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징한 것은 뭐냐 하면 그의 집념, 그의 성실함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12가사 음원이 출시가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은 이제 음반으로 안 찍고 음원으로 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음원 사이트 뭐 네이버 뮤직이라든지 벅스라든지 진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셔서 문현의 12가사를 치면 6곡씩 6곡씩 2장의 음반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저거 믹스다운하고 편집할 때 막 짜증냈거든요. 아 이렇게 비슷비슷해 뭐가 차별이 없어 막 그랬었는데 오늘 이렇게 노래하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부전공으로 검은고 연주했었는데 그때 도들이 연주하다 맨날 돌고 딴 데로 가고 그다음에 가곡 반주하다가 뒷부분이 비슷해서 일로 갔나 절로 갔나 그랬는데 지금 꿋꿋하게 노랫말 실수 없이 노래하는 거 보니까 정말 머리는 기억 못해도 몸이 기억하게 음악을 연습을 했구나. 정말 운동선수가 울고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도 노래하는 사람도 연주하는 사람도 이제 2곡의 음악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12가사에는 하규일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명가가 있고 임기준이라고 하는 또 인물이 있습니다. 하규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12가사 중에 8곡을 전승했고 그리고 또 임기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청에서 소리 선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청 가객에게 전수된 수양상가, 처사가, 양양가, 매화가 이 4곡은 좀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임기준 선생께서 이제 전승을 했지만 하규일 선생은 입에 담지 않았다라는 썰도 있어요. 그래서 왕실에 보면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고 연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부르는 그 기생이라고 하는데 1패, 2패, 3패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왕실에서는 이 4곡의 음악 수양상가, 처사가, 양양가, 매화가는 부르지 않는 불문율이 있었어요. 근데 조선시대에 26대 황제가 있죠. 고종 황제가 일본에게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당하고 굉장히 속상했던 그 사람인데 이 고종 황제가 수양산가라고 하는 노래를 어서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약방기생 석경월에게 수양산가를 청하게 되죠. 내가 이제 진연을 베풀 건데 네가 그 자리에서 수양산가를 불렀으면 좋겠다. 근데 약방기생이었던 일패기생은 이런 노래를 입에 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황제가 명을 하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룻밤에 나가서 그 노래를 되게 잘 부른다는 장계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노래를 하룻밤 사이에 배우게 되죠. 그래서 고종 황제의 진연에서 노래를 부르고 고종 황제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노래가 수양산가입니다. 이 수양산가에 들어가서 백이숙제에 관련된 수양산에 어우러진 백이숙제에 관련된 설화가 있는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근데 백이숙제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은나라 때의 왕자님들이십니다. 그의 아버지가 왕이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나는 계승하기 싫다라고 해서 초야에 묻혀 살던 사람입니다. 그 사이에 은나라가 주나라에게 먹힙니다. 그래서 은나라가 아니라 주나라가 돼버리죠. 그랬는데 그네들은 수양산으로 가서 차라리 고사리를 꺾어 먹을지언정 내가 주나라의 곡식은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수양산가인데요. 고종 황제의 아픈 이야기를 거기다 빗대어서 한 거죠. 나도 일제에게 우리나라를 뺏겼다. 이 백이숙제의 그 성현과 뭐가 다르겠느냐라고 해서 황제가 청해 들었던 음악이 이제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곡은 역시 매화가라고 하는데 매화가는 매화타령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흥겨운 것인데
늙은 기생 매화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매화가에는 춤이 들어갈 거예요. 아까 춤을 췄던 그 명인께서 또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두 곡 남았으니까 힘내서 박수치고 우리도 끝까지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양산의 고사리를 걷고 위수빈 의고 길을 나고 바람 불고 눈비 오려는 가동역을 바라보니 처음이 봉 가청청 밝은 달이 벽소 발군이 층층 방곡이 절로 검먹고 인들 휘인들 내로 니네로 노는 니너 내로 니로 오고 나로 니로 하고 내로 나니 나로 니로 하고 내로 내니 느니 나노 느니 나니 나느니 나노 느니 나노 노느니 나
매화야 예등걸어이 봄철이 보라를 온다 예보이여든 거지마다 영증도 허다가는 준설이 넌 분분하니 멀지 허다는 성천 니로의 줄을 이리로 접점 저리로 접점 접으러 접점 타여놓고 한손 너희는 펑주 들고 또한 손의 물박 들고 흐르는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잘 끝나는군요.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연주자를 소개를 안 했죠. 제일 많은 연주를 했습니다. 최다 출연자 김상준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곡가사 시조반주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원래 12가사에는 검은고가 없습니다. 근데 검은고 악보 만들고 검은고 연주하고 하는 안정희 선생님입니다. 어이구, 팬이 많이 오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곡가사 시조반주를 제일 잘하는 홍석복 국립국악원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덤덤하고 재미없는 12가사에 재미있는 그리고 또 흥미로운 볼거리를 더해서 품격을 더한 경임순 선생님 나와서 인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를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속 많이 태웠던 문현 가객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가곡가사 시조 정가는 인기 없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자리를 보니까 앞으로 계속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리세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기 계속 계시겠습니까? 그냥 괜찮아요. 네. 빨리 가겠습니다. 12가사 이렇게 조금씩 해가지고 한 1시간 프로 꾸미는 데 있어서 그 정도 못할까 싶었는데 이게 막상 공연을 닥치고 그러면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긴장이 되면서 이게 자꾸 탈이 나네요. 나이 탓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자신 있게 그냥 다 걷더니 할 수 있으려고 해서 이렇게 좀 욕심껏 짰는데 좀 여의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죄송하고 이렇게 소중하신 우리 서한범 교수님 또 강신구 여러 문화재단을 이렇게 하셨던 대표님도 계시고 또 특히나 저와 같이 동학으로 지금 국가무형문유산 가사로서 인간문화재인 이준하 선생님도 오셨고 또 이제 가곡 분야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곡은 30호, 가사는 42호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호수를 없애버렸어요. 남대문 1호도 이제 없애버리듯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냥 가곡 가사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문화재청도 달라졌죠. 국립유산청인가요? 거기서 이제 관할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가곡으로 인간문화재로 계신 김영기 선생도 오시고 그의 복음 같지만 재수가 없어서 아직은 인간문화재가 안 되신 이승윤 선생님도 오셨고 꼭 되셔야 되는 분입니다. 저분도.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사 같은 동학으로 우리 명예보유자로 계신 가사 명예보유자로 계신 황규남 선생님도 참 소중한 말씀 해주셨고요. 그다음 이제 저와 같이 동학으로 후배로 이렇게 많이들 오셨고 또 이렇게 불신양료로 같이 동학의 길을 걷는 송규정 선생님도 오셨고 또 제가 관현을 하고 있는 오매를 비롯한 그런 또 오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시조 관련 책을 쓰신다고 해서 어떻게 저랑 연결해서 오셨는데요. 그렇게 소중한 분들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앞으로의 포부는 한 3년에 걸쳐서 4가사씩 완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욕심도 가지고 있어요. 한 3일 동안 연장 4가사씩 완창하는 건 제가 체력이 좀 안 될 것 같고 매년 지원을 받으면 그 해에 4가사씩 꼭 하도록 여기서 약속을
하는 쪽으로. 그래서 그때 되면 지금 들으셔서 정말 재미없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또 그걸 완창한다? 더 재미가 없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꼭 좀 저를 사랑하사 또 그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우리의 그 참 시조시를 노랫말로 하는 그거보다는 좀 자한가체를 노랫말로 하는 가곡창, 시조창, 가사창이 국악 중에서도 가장 좀 잘 그렇게 전승이 안 되는 분야이다 보니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 말씀.